안녕하십니까? 저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신미식 박사입니다. 올해로 77세, 48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며 위장 건강과 소화기 질환을 치료해 왔습니다. 오늘은 제가 평생 연구해온 소화기 건강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매일 쓰시지만 제대로 몰라서 오히려 병을 키우는 올리브유의 또 다른 진실을 이 자리에서 공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짧은 이야기 하나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82세 이명자 할머니께서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10년 넘게 소화불량과 위염으로 고생하셨는데 TV에서 좋다고 한 올리브유를 무턱대고 따라 드셨다가 위통이 더 심해져서 응급실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는 무조건 몸에 좋다고 믿지만 잘못 쓰면 위나 장에 큰 부담을 주고 심한 경우 오히려 위염이나 담낭염, 지방간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올리브유가 누구에게는 최고의 약이 되고 누구에게는 독이 되는지, 그리고 소화기 전문의인 제가 직접 연구하고 수많은 사례로 증명한 올바른 올리브유 활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혹시라도 지금 영상을 끄시면 매일 먹는 올리브유 때문에 위장 건강을 망칠 수도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잘못된 상식 대신 의학적으로 검증된 진짜 사용법을 가장 먼저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의학계와 식품회사가 숨기고 싶어하는 올리브유의 또 다른 진실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48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TV에서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고 해서 매일 한 컵씩 마시는데 왜 속이 더 쓰리고 소화가 안 되나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올리브유는 몸에 좋지만 위장 건강이 약한 분에게는 때로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75세 김만수 할아버지가 내원하셨습니다. 이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때문에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빈속에 올리브유를 한 컵씩 드셨습니다. 2달쯤 지나자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되고 구역질까지 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 결과 위벽이 약해져 밀환성 위염과 담즙 역류가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좋다고 믿고 마신 올리브유가 과량 복용되면서 위장에 자극이 되어 증상을 악화시킨 것이었습니다. 올리브유의 주성분 중 하나인 올레산은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 소화에 도움을 주지만 위장 점막이 약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되어 위염, 역류성 식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지방이므로 칼로리가 높아 빈속에 과량 섭취 시 위장 운동을 지연시켜 더부룩함과 폭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올리브유는 무조건 좋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이제부터는 올리브유의 진짜 장점을 살리면서 위장에 무리가 가지 않게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를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용량과 타이밍입니다. 많은 분들이 빈속에 올리브유를 한 컵씩 드시는데 이는 위장에 부담을 주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적정 섭취량은 아침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혹은 식후 1시간 내에 1큰술 약 10에서 15ml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위장 건강이 약한 분들은 샐러드, 구운 채소, 미음, 죽 등의 소량 곁들여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방법으로 드시면 담즙 분비를 자극해 소화를 돕고 좋은 지방을 통해 혈관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박사님, 올리브유가 정말 위장에 좋나요? 라고 물으십니다. 올리브유에는 폴리페놀, 올레산, 비타민 E,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혈관 건강과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소화기내과 전문의로서 강조합니다. 모든 분에게 똑같이 좋지 않으며 이와 장 상태에 따라 맞춤 섭취가 필요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68세 김정아 할머니께서 병원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변비로 20년 넘게 고생하셨고
TV에서 올리브유가 장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침마다 공복에 한 숟가락씩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변비가 조금 나아졌지만 한 달쯤 지나면서 속이 메스껍고 폭통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검사해 보니 담낭에 잔석 작은 담석이 있었는데 올리브유가 담즙 분비를 촉진해 담낭의 수축을 유발, 이로 인해 통증과 메스꺼움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담석증, 담낭염 이력이 있거나 의심되는 분들은 무턱대고 올리브유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올리브유를 드시며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것이 올리브유의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영양학자인 하버드 대학의 프랭크 사크스 교수도 올리브유의 건강 효과는 품질과 보관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제가 40년 진료하며 확인한 결과 마트에서 파는 올리브유 중 절반 이상이 다른 기름과 섞이거나 품질이 떨어져 올리브유 본연의 효능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올리브유를 고를 때는 엑스트라 버진 표기 확인, 어두운 유리병 포장 여부 확인, 제조 국가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화 수확연도 확인, 풀향, 과일향, 약간의 매운맛과 쓴맛 여부 확인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좋은 품질의 올리브유를 적정량으로 올바른 시간에 안전하게 섭취하셔야 올리브유의 진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좋을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0세 이상 우리 시청자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올리브유 활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올리브유는 기름입니다. 기름은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매일 꾸준히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48년 진료하며 찾은 가장 좋은 방법은 샐러드나 구운 채소에 한 숟가락씩 곁들여 먹는 것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는 73세 이영자 할머니는 관절이 자주 붓고 아파서 병원에 다니셨는데 혈관 건강도 챙길 겸 TV에서 본 대로 올리브유를 매일 마셨습니다. 하지만 빈속에 그냥 마시다 보니 속이 쓰리고 가스가 차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할머니, 앞으로는 아침에 빵이나 미음 드실 때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빵에 발라서 같이 드세요. 혹은 점심에 샐러드를 드실 때 식초 한 숟가락과 함께 섞어서 드세요. 이 방법으로 바꾸고 한 달 정도 지나자 속 쓰림이 사라지고 혈압과 혈관 검사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따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뜨겁게 끓이면 좋은 성분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TV 요리 프로그램처럼 올리브유를 달궈진 팬에 붓고 볶는 것, 이건 몸에 좋은 기름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올리브유에 들어있는 폴리페놀과 올레산 같은 좋은 성분은 열에 약합니다. 끓이면 몸에 좋은 성분이 파괴되어 효과가 떨어지고 심지어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는 방법은 샐러드, 미음, 죽, 빵, 구운 채소에 그냥 뿌려서 먹기. 볶을 때 쓰더라도 아주 약한 불에서만 살짝 사용하는 것. 이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올리브유가 혈관과 심장, 장 건강에 좋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48년 동안 진료하면서 가장 효과를 본 방법은 올리브유를 식사와 함께 건강한 음식과 곁들여 먹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토마토, 브로콜리, 시금치, 마늘, 견과류와 함께 먹으면 올리브유의 효과가 훨씬 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하버드 의대의 프랭크 사크스 교수 연구에서도 올리브유와 토마토를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관벽 염증을 줄이는 효과가 3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와 견과류를 함께 꾸준히 먹으면 치매 예방 효과가 60%까지 높아진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저도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샐러드 드실 때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뿌리고 방울토마토 35개와 함께 드세요. 점심에는 구운 브로콜리나 시금치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세요. 간식으로는 호두나 아몬드 한 줌과 함께 드시면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렇게 함께 먹으면 올리브유의 항염증, 항산화, 혈관 청소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새로운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6세 박정임 할머니는 10년 넘게 고혈압과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TV에서 올리브유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몸에 좋겠지 하고 빈속에 한 컵씩 드셨다가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증상이 생겨 병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박 할머니, 빈속에 마시지 마시고 아침 식사하실 때 샐러드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뿌려 드세요. 점심에는 구운 채소와 함께, 저녁에는 소량만 사용하시고 견과류와 함께 드세요. 이렇게 한 달 정도만 실천하신 후 속 쓰림과 설사 증상이 사라지고 혈압도 10 정도 내려갔으며 혈관 검사 수치도 호전되었습니다. 올리브유는 잘 먹으면 좋은 기름이지만 잘못 먹으면 위장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인 분들은 위장이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꼭 주의하셔야 할 점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담석증, 담낭염, 췌장염 이력이 있으신 분들은 무턱대고 올리브유를 드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신 후 소량부터 시작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리브유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루 권장량은 한 숟가락 10에서 15ml 정도, 많아도 2숟가락 이내로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를 잘못 사용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몸에 좋은 기름이라고 하지만 무턱대고 많이 드시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쓰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2세 최명호 할아버지는 TV에서 올리브유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하루에 한 컵씩 빈속에 마셨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라며 좋아하셨지만 한 달쯤 지나자 속이 쓰리고 잦은 설사, 구토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검사 결과 급성 담낭염과 지방간 소견이 확인되었습니다. 담석이 없는 상태에서도 과도한 지방 섭취로 담낭에 무리가 간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이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재사용하거나 뜨거운 불에 오래 가열하면 몸에 해로운 트랜스 지방, 유해, 산화물질이 생성되어 혈관과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의 안토니오 로메로 교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를 고온에서 가열하거나 반복적으로 재사용할 경우 올리브유의 항산화 물질이 파괴되어 콜레스테롤 산화, 염증 수치 증가, 혈관 건강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먹기 위한 3가지 핵심 원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 적정량을 지키세요. 많아도 하루 2숟가락 이내, 보통 한 숟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올바른 시간에 드세요. 빈속보다는 식사와 함께 섭취하거나 식사 직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셋째, 올바른 방식으로 드세요. 튀김용으로 쓰지 말고 샐러드나 구운 채소, 빵, 미음, 죽 등에 날것으로 뿌려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3가지만 지키셔도 올리브유의 건강 효과를 안전하게 누리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위장이나 담낭, 췌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6080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안전하게 활용하여 혈관 건강과 소화 건강을 개선해 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 연구에서는
올리브유를 매일 꾸준히 적정량을 건강한 음식과 함께 섭취한 그룹이 혈관 건강, 혈압, 염증 수치, 위장 건강에서 매우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올리브유를 어떻게 먹으면 위와 장, 혈관 건강에 더 좋은지 음식과 함께 먹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장 건강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올리브유를 방울토마토, 삶은 브로콜리, 구운 단호박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음식들은 위산 분비를 억제해 속 쓰림을 줄이고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올리브유를 시금치, 마늘,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시금치의 칼륨은 혈압을 낮추고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깨끗하게 해주며 견과류의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하면 혈관벽의 염증을 줄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장 건강이 약하신 분들은 올리브유를 구운 채소나 미음, 죽에 곁들여 드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삶은 고구마, 단호박, 당근과 함께 드시면 장내 유익균을 늘려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영양학 가이드라인에서도 올리브유는 하루 한 숟가락 정도를 신선한 채소, 통곡물, 견과류와 함께 섭취할 때 심혈관 질환 예방과 위장 건강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 서구에 사시는 69세 김재순 할아버지께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혈압이 높고 장도 예민하여 자주 배가 아프고 변비로 고생하셨는데 TV에서 올리브유가 좋다는 소식을 듣고 아침마다 공복에 올리브유를 2숟가락씩 드셨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조금 내려간 것 같았지만 3주가 지나자 속이 쓰리고 배가 더부룩해져서 음식을 먹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김 할아버지, 앞으로는 공복에 드시지 마시고 아침밥을 드실 때 구운 브로콜리나 삶은 당근에 올리브유 한 숟가락을 뿌려 함께 드세요. 점심에는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드실 때 한 숟가락 정도를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간식으로는 견과류 한 줌과 함께 드시면 심장과 뇌 건강에도 좋습니다. 이 방법으로 섭취 방법을 바꾸고 한 달이 지나자 속 쓰림이 사라지고 혈압도 10 정도 내려갔으며 변비 증상도 개선되셨습니다. 여러분, 올리브유는 이렇게 적절한 음식과 함께 적정량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드실 때 비로소 약이 됩니다. 올리브유를 튀김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샐러드, 구운 채소, 통곡물, 죽과 함께 먹기. 식사와 함께 먹고 하루 한 숟가락에서 많아도 2숟가락 이내로 먹기. 여러분, 올리브유를 드실 때 함께 지키면 효과를 더 높이는 생활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20에서 30분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을 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에 포함된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은 혈관과 장 건강에 도움을 주지만 몸을 움직여야 혈액순환이 잘 되어 효과가 더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올리브유는 장의 연동 운동을 돕지만 물이 부족하면 변비가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물 6에서 8잔 정도를 나누어 드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음식 선택입니다. 올리브유를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으로는 방울토마토, 구운 브로콜리, 삶은 시금치, 구운 단호박, 구운 고구마, 마늘, 양파, 삶은 당근, 샐러드용 채소, 견과류 호두, 아몬드, 통곡물빵, 미음, 죽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영양소 흡수를 돕고 장의 유익균을 늘려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68세 한상희 씨는 고혈압, 변비, 무릎 통증으로 오랫동안 불편하셨습니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올리브유를 식사 전에 한 컵씩 마셨는데 속이 불편하고 설사가 잦아져서 내원하셨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한상희님, 빈속에 드시지 마시고 아침에 통곡물빵에 올리브유를 발라 방울토마토와 함께 드셔보세요. 점심에는 구운 브로콜리와 단호박에 한 숟가락을 뿌려서 식사와 함께 드세요. 하루에 2숟가락을 넘기지 말고 하루에 물 6에서 8잔을 나누어 드세요. 식사 후 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달간 실천한 후 한상희님은 속이 편해지고 변비가 개선되었으며 혈압도 5에서 10 정도 내려가셨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음식, 물, 운동을 함께 관리하면서 올리브유를 드시면 올리브유의 좋은 효과를 2배, 3배 더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올리브유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잘못 사용하면 속이 쓰리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식사와 함께 적정량, 좋은 음식과 함께 먹어야 진짜 약이 된다. 이제 잘못된 사용으로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유를 건강하게 먹는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리브유가 몸에 좋다는 얘기만 듣고 빈속에 한 컵씩 마시거나 많이 먹으면 더 좋다고 잘못 생각하시지만 그건 속쓰림, 설사, 담낭염, 지방간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좋은 기름이 맞습니다. 하지만 약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기름은 적당히 올바르게 먹어야 내 몸에 약이 됩니다. 제가 48년 동안 환자들을 진료하며 찾은 올리브유 안전 섭취의 5가지 핵심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사와 함께 하루 한 숟가락에서 많아야 2숟가락 이내로 드세요. 빈속에 마시는 것은 피하고 샐러드, 구운 채소, 죽, 빵과 함께 드시면 속이 편하고 흡수도 잘 됩니다. 둘째, 절대 튀김용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올리브유는 열에 약해 고온에서 좋은 성분이 다 파괴되고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셋째,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제품만 선택하세요. 풀향, 과일향, 약간의 매운맛과 쓴맛이 느껴지는 것이 진짜입니다. 넷째, 보관에 주의하세요. 빛과 열, 공기에 닿으면 기름이 상해 몸에 해로워질 수 있으니 어두운 병에 담긴 제품을 구입해 시원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6개월 이내에 사용하세요. 다섯째, 담낭염, 담석증, 췌장염, 위염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세요. 병이 있으신 분들은 소량부터 시작하고 속이 불편하면 중단하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 5가지만 지켜주시면 올리브유를 약처럼 활용하며 혈관, 위장, 장 건강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진료실에서 수많은 60대, 70대 환자분들께 알려드린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실제로 혈압이 낮아지고 변비가 개선되며 혈관 수치가 좋아진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부터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건강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건강은 나 자신과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지내셔서 손주들과의 산책, 가족 모임, 여행까지 즐겁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소아기내과 전문의 신미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